수업을 시작하죠. 지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왜 이걸 하는 거죠? 왜 지금 이 일종의 프로세스를 지금 밟고 있잖아요. 단계별로. 그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반장. 우리 이거 왜 해야 될까요? 그렇죠. 실제 시장에 나가기 전에 그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준비를 안 하고 가는 스타트업이 저는 거의 90%, 95%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이 중에 한두 개 정도는 하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사업기획서 같은 거 보면은. 그거 말고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세 개의 스텝을 할 건데요. 자, 고객은 여전히 고객이에요. 지금도 고객이에요. 예. 지금도 고객이에요. 고객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가치 제안, 그 다음에 핵심 역량. 가치 제안 지난주에 했죠. 핵심 역량 10. 그리고 처음에 예비 고객 조사 하고 그 다음에 핵심 역량 정의, 그 다음에 이제 경쟁적 지위, 컴피티티브 차트 같은 거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커스터머 얘기할까요? 10 커스터머. 왜 10 커스터머인지, 왜 10 커스터머인지 이제 볼까요? 자, 페르소나까지 선정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를 도와줄 페르소나까지 다 핵심 고객이 될 만한 사람까지 다 선정을 했으니까 이제 다 된 거 아니야? 그 정도면 뭐 우리 고객 확실하게 찾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도 조금 뭔가 조금이라도 좀 성공 확신을 위해서는 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온 게 2단계가 되는 거예요. 2단계가 뭐냐면 페르소나, 그러니까 10개의 10명 아니면 10개의 기업, 고객 그러니까 이제 거점 시장 안에 있는 고객들 중에서 페르소나 외에 10개를 선정을 더 해야 해요. 더 해서 거기를 그 사람들한테 뭘 해야 돼요? 지금까지 뭘 했죠? 자, 처음 제일 중요한 거는 유저 시나리오 했죠. 그 다음에 프로덕트 스페시피케이션도 만들었죠. 하이 레벨이긴 하지만. 그죠? 거기다가 밸류 프로포지션까지 만들어 놨단 말이야,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걸 가지고 한번 검증을 다시 해보죠. 물론 페르소나한테는 이미 검증을 했어.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지만 그것도 좀 아직 안심이 안 돼. 그래서 10 커스터머가 나온 겁니다. 10 커스터머를 가지고 10 커스터머를 다시 찾아서 그분들한테 적어도 이 세 개에 대한 것들, 이 세 개 밸류 프로포지션, 스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뭐예요? 시나리오, 유저 시나리오를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자 라는 측면이죠. 그래야 좀 확신이 좀 생기겠죠. 10명 정도, 10개의 그 기업 정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좀 더 확신이 서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2단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존재 확인을 위해서 여러분 탐은 이미 1차 안전장치로 했지만 10명의 예비 고객을 조사하는 것은 재차 검증하는 안전장치다. 일종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이걸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페르소나와의 유사성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요. 페르소나가 한 게 맞나? 우리가 페르소나한테 받은 그 피드백이 제대로 된 피드백인가? 이런 것도 검증할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까지 1에서 8단계까지 했는데 이 가설들, 우리가 가설들을 처음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특히 가설 중에 아까 얘기한 세 가지 가설, 세 가지 내용들. 여러분이 나름대로 잘 준비한 것들을 써먹는 거죠, 한번. 10명의 커스터머들한테. 그렇게 해서 다시 피드백을 받아보는, 부정이든 긍정이든 상세하게 피드백을 받아보는, 그러니까 10명의 커스터머를 다 만나서 피드백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이쯤 되면 이제 다들 한숨이 푹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아, 저걸 다 해야 되나? 그것도 한 주 동안에? 근데 학부 학생들한테는 시켰어요, 제가. 그걸. 한 주 동안.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실제로 스타트업을 하는 학생들이고, 자기 스타트업들을 명확하게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명확하게 검증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다 시켰어요. 근데 뭐, 이따가 뭐 과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은 좀 빠져 있어요. 옵션이에요. 해도 하면 좋겠지만, 뭐 대부분 지금 여기서 하는 스타트업은 임시 스타트업, 뭐 템포러리한 스타트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조만 빼고 우리 유하나 조교가 하고 있는 그쪽만 빼고는 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 꼭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과제에는 안 들어가 있겠지만 이 과정은 꼭 거쳐야 돼요. 여러분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꼭 안전장치 한 번 더 검증을 한번 해보는 것. 이 기회에 10명의 목표 고객까지 확보를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얘기했던 가치 제한, 밸류 프로포지션이나 스펙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수정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이면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지금 우린 시작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부정적으로 피드백이 나오면 더 잘된 일이야. 왜? 그동안 내가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보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못 인터뷰를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everything is okay. 아,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고객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일부는 그냥 이 제품의 가치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고객일 확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고객에게 피드백을 명확하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고객을 찾아서 여러분이 10명의 고객을 찾아서 여러분이 피드백을 꼭 받아야 되는 게 이 과정입니다. 어쨌든 개별 인터뷰를 해야 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풀 라이프 사이클 유즈 케이스, 프로덕트 스페시피케이션, 밸류 프로포전 설명하고요. 사실은 인터뷰 자체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작성한 거 3가지만 다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금방 보여주고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자, 긍정이면은 한번 물어보는 거죠. 구매 의향서를 써줄 수 있겠느냐? 라는 거. LOI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Letter of Intent. LOI. 그리고 또 가계약서라도 작성할 마음이 있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OK를 한다면 베스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 보완하는 건 마찬가지로 다 필요한 거고요. 또 이 기회에 페르소나도 바꿀 수 있어요. 10명을 고객을 하다 보니까 더 나은 페르소나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기회에 페르소나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10 커스터머가 나온 겁니다. 보통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키죠. 학부들한테. 학생들한테 저거를 MIT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MIT의 빌 교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다 이제 스타트업들이 있잖아요. 수업을 들을 때. 그 스타트업들한테는 뭐냐면, 10명의 커스터머, 10명의 이 예비 커스터머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페르소나 프로파일 작성해봤죠. 네. 페르소나 프로파일 작성한 것처럼 그걸 다 작성해야 돼요. 다 작성해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돼요? fit 부분이 나와야 됐죠. use case, value proposition,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가 빠졌는데 이제 product specification 그 부분까지 다 검증을 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요것까지 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A, B, C 정도는 만들어서 이 사람은 A면 최고, B면 중간 여기 나왔죠. Excellent, Medium, C는 Poor.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MIT의 빌 교수님이 준 사례들, 자기가 받은 사례들 저거뿐만이 아니라 각 10명에 대한 프로파일을 다 받아요. 과제로. 되게 철저하게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정말 스타트업을 하려면 소스까지 그리고 레벨 오브 인터레스트 ROI 구매 의향서 줄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파악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네. 뭐 여기 또 들어가고 자, 그 책에 나온 사례예요. 스타트업이 어떤 스타트업이냐면 폐기물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분리해 가지고요. 유해 물질을 줄이고 메탄가스를 연료로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한 그 팀이에요. 네. 그래서 창업팀은 시장 세부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 다 해가지고 밸류 프로필링까지 모든 단계를 거치고 그렇지만 확신이 있지만 실제 시장의 반응이 확신이 필요해서 10곳의 매립지를 가서 다 관계자와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인터뷰를 해서 이제 그 중에서 8곳이 긍정적 반응이 나왔고 절반 이상이 ROI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 절반 이상? 그 정도면은 뭐 충분히 이 사업 할만 하겠네. LOI까지 받은 거니까 LOI까지 뭐 법적인 문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MOU 같은 그 정도의 문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A사부터 시작해서 J사까지 계약 의사 여부, LOI 주는지 안 주는지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척 에드팀 같은 경우, 척 에드팀 기억나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척 에드팀도 거기는 누구예요? 고객이. 실제 그 사용자가 누구예요? 그 교수나 강사들이죠. 그죠? 거기에서 실제로 이거를 딱 다 보여줬을 때 그분들의 이쪽 이름부터 시작해서 뭐 조직, 그 다음에 역할 대부분이 강사 아니면 뭐 교수, 뭐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컨택은 어떻게 하고 소스는 어디서 찾았고 뭐 그래서 ABCD 쭉 ABC 해가지고 이제 컨택, 인게이지먼트, 뭐 핏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닝 이걸 통해서 난 뭘 배웠냐? 딜리버리 방법, 딜리버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것도 배웠고요. 인터뷰를 하면서 뭐 그런 얘기가 쭉 쓰여져 있습니다. 밑에 보면. 자, 요 정도로 여러분이 실제로 하면 적어도 요 정도는 다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프로덕이나 마켓 핏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 그 정도로 이제 레벨 오브 인터레스트가 나왔어요. 빌 교수님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요 관련해가지고 빌 교수님 강의 유튜브 강의 있으니까 맞춰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스텝 9 다시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과제에는 안 들어가겠지만 실제로 스타트업을 하려면 적어도 이 단계에서는 10명의 커스터머를 통해서 다 검증을 좀 받고 피드백 받아서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수정을 다시 해서 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스텝 10 다음 스텝은 뭐냐면요. 코어예요. 코어. 쉽게 얘기하면 핵심 역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 역량이 뭘까요? 핵심 역량이 뭐죠? 핵심 역량. 자, 지금까지 9번째 단계까지, 9단계까지는 고객의 수요, 고객에 대한 얘기들 대부분 했어요. 근데 그 10번째 스텝, 핵심 역량 부분은 조금 달라요. 약간 내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 그야말로 코어가 뭐냐, 그거를 찾아보는 거죠.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시크릿 소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시크릿 소스. 우리 스타트업의 시크릿 소스가 뭐냐? 독창적인 비밀 소스가 뭐냐? 이걸 찾아보는 게 바로 핵심 역량입니다. 그래서 고객 가치를 경쟁자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차별적인 역량이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안전장치, 핵심 역량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또 다른 안전장치예요. 누군가가 쉽게 진입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핵심 역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스타트업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핵심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핵심 역량을 어떻게 우리 핵심 역량을 어떻게 표현을 하지? 우리 핵심 역량을 어떻게 찾지? 이제 그런 또 질문, 궁금증이 나오겠죠? 자, 과거의 핵심 역량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과거에. 지금은 저걸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약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저 핵심 역량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저걸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과거에 중요한 핵심 역량이 어떤 거였냐면 첫 번째가 네트워크 효과예요. 네트워크 이펙트.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메카르스 로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신규 고객은 사용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큰 가치를 제공한다고 믿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네. 네.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는 아직 요즘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SNS 부분이 이제 이 네트워크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모든 스타트업에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하냐면, 자, 유니콘 기업 처음에 수업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몇 가지 키워드를 배웠는데, 그 키워드 중에서 이제 뭐가 있었어요? 키워드 기억나요? 키워드. 구독, 커뮤니티 부분이 있었죠. 여러분, 지금 커뮤니티 부분은 계속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다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 그거와 연결이 돼 있죠. 네.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흔히 얘기하는 락인을 할 수 있잖아요. 고객을. 자기 고객으로. 그래서 락인 고객들은 일단 락인된 고객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진짜 낚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낚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다른 데 찾아보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그게 실제 논문에도 나왔어요. 다 검증이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어디 구독을 시작했어. 그럼 더 이상 딴 데 안 보잖아요. 그것만 하지. 대부분. 아주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락인 효과고, 그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커뮤니티 부분. 자, 그 다음에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 서비스의 최고의 가치를 하는 거. 무조건 환불, 강력한 입소문 효과,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고객 서비스를 최고로 생각하는 부분들도 예전에, 지금도 중요한 그 가치를 핵심 역량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예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 될 수 있었고요. 로이스트 프라이스도 핵심 역량이었었어요, 사실은. 여전히 중국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죠. 중국의 유통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예전에 우리도 많이 썼어요. 이마트나 이제 월마트가 맨 처음 했나? 우리보다 더 싼 가격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딴 데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2배로 보상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어. 그거를 사실은 월마트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 따라하죠. 예. 어쨌든 실제로 그걸 했던, 어쨌든 그 다음에 유저 익스피리언스, UX 부분, 사용자 경험 가치를 최고로 생각하는 거죠. 특히 이제 뉴욕의 패션 산업에서 그쪽에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해요. 저도 그래서 디자인과 패션 산업 발달, 뉴욕의 창업 성공에 많은 영향을 줬던 게 바로 이제 UX 부분이고, 지금은 모든 디자인을 하는 데는 다 UX가 필요하죠. 예, UX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애플도 그렇고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썼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예시는 과거 핵심 역량의 일부에 불과할 수 있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만의 핵심 역량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스타트업,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템에 지금까지 했던 걸 가지고, 자, 우리의 핵심 역량은 뭘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핵심 역량의 수립은 사업 기획 단계에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핵심 역량이 바로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되는 핵심 역량 부분. 그리고 핵심 역량을 할 때는 사실 외부 조사 자료도 중요하지만 내적 성찰 이런 부분들도 통합이 된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을 찾기 위해서는 뭐 외부의 자료 뭐 이런 걸 뒤져가지고 물론 그런 것도 참조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뭐라 그럴까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산업이나 이런 쪽에서도 여러분의 핵심 역량을 다른 산업이나 이런 쪽을 보면서 그쪽에서 생각했던 것, 그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고 여러분의 핵심 역량을 찾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사소한 일상에서도 영감으로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핵심 역량은 거의 바뀌지 않아요. 초창기부터. 그렇지만 시장이나 고객이나 어찌면 트렌드에 따라서는 바뀔 수 있어요. 구글 같은 경우는 핵심 역량 처음에는 뭐였냐면 검색 엔진이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검색 엔진이 최고였어요. 초창기에는. 우리만큼 이렇게 좋은 알고리즘,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데는 없을 거야. 그렇지만 그 후에는 뭘까요? 광고 기반의 수익 모델,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 이런 쪽으로 바꿨어요. 핵심 역량. 더 이상의 기술은 의미가 없다라고 본인들이 판단한 거죠. 네, 다른 데도 다 검색 엔진이나 구글 이상의 검색 엔진을 갖고 있으니까. 자, 핵심 역량. 자, 어떻게 찾을까를 여러분 아직도 궁금하겠지만 그걸 하기 전에 다시 핵심 역량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특허는 핵심 역량이 될 수 있을까요? 특허. 특히 기술 특허들. 네. 될 수 있어요.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특허는 우회적으로 항상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특허가 핵심 역량이 되기는 되게 어려워요. 요즘에는. 단지 예외적인 산업이 있어요. 바이오 산업, 제약 산업. 이런 쪽은 예외예요. 왜냐하면 이런 쪽은 명확하니까. 그래서 임상 실험을 하고 시간이 걸려서 문제지. 이렇게 해서 특허를 딱 박아놓으면 니네 특허는 아무도 침해 못해. 니네가 만들어내는 약품이나 이런 건 아무도 침해 못해. 몇 년 동안은. 그러니까 이건 핵심 역량이 될 수 있는 거죠. 질문 있어요? 그 다음에 first mover advantage, 선도자 유지. 이게 핵심 역량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최초로 이거 만들어서 이걸로 사업을 시작했어. 뭔가를 만들었는데. 핵심 역량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있지만 얼마 못 갈 수가 있어요, 또. 특히 스타트업은. 그렇죠? 락인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강한 락인이 필요해요. IP, 인텔렉츄얼 프로퍼리를 가지고 하든지, 주요 핵심 고객을 갖고 하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하든지, 그 다음 뭐야? 뭐 가려져 있네요. 이건 뭐 계속 나타나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데. 우수 인재. 우리는 우수한 인재가 있어. 그것도 핵심 역량이 될 수 있죠. 이런 걸로 해서 어쨌든 간에 강한 락인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당하기가 쉬워요. 당하기가 쉬워요.
독점 공급 전략. 여러분이 만약에 독점 공급을 하기로 했어. 어떤 중요한 고객하고. 핵심 역량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외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핵심 역량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많이. 그럼 과연 어떤 걸 가지고 핵심 역량? 그럼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에서 제가 저거 얘기했었나요, 전에? 저 그림 사진. 얘기한 적 없죠? 하도 딴 데 가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안 했죠, 저거? 저거 뭐 같이 보이세요? 저거 뭐 같이 보이세요? 저거 오른쪽에 위에 디지털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저 뭐 같이 보이세요? 역시. 약간 저기 연륜이 있는 분들은 바로 MP3라고 나오더라고. 제 MP3예요. 세계 최초의 MP3예요. 1998년도에 나왔습니다. 리오라는 MP3인데 저 스타트업이었어요. 퍼스트 무버죠. 그죠? 근데 여러분 리오라는 MP3 뭐 브랜드나 이런 거 기억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그죠? 처음 1년은요, 전 글로벌 그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야심차게 나와가지고 처음 1년은 어마어마하게 떴어요, 저게. 그러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HP, 델, MS까지 다 삼성, LG, 아이리버 아주 뛰어난 디자이너들을 갖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 아주 예쁜 MP3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위오는 1년 버티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최초였는데. 이 꼴을 당할 수가 있어요, 스타트업이. 그래서 강한 락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허나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가 핵심 역량? 글쎄, 아직은.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핵심 역량의 조건을 한번 볼까요? 핵심 역량이 되려면 그럼 뭐가 필요해? 당신의 핵심 역량이 지닌 조건은 무엇인가? 당신의 스타트업이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해? 저걸 항상 물어봐요, 제가. 이제 이 단계에서, 이 상황에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제 질문. 한 개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주혁 학생. 대체 불가한 것. non-replaceable 한 거. 오케이. 대체 불가한 거. 또 저기 뒤에 학생.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응? 차별성. 네. 네. 그렇죠. 차별성이 있어야 되겠죠. 또 다른 거. 대체 불가 저기 뒤에. 학생. 추상적인 거야. 실제 수요가 있는. 네? 실제 수요. 실제 수요? 실제 수요. 실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좀 더 다른 뭔가 좀 없을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여학생. 우리 이름이 뭐였더라?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뭐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네. 네.
타이밍이요. 타이밍을 잘 맞추는 타이밍. 네. 네, 뭐. 아니,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거죠. 우리 그 앞에 여학생. 고객 중심. 네, 좋습니다. 그거 한번 물어봤어요. 2021년 2학기에 있는 학생들한테, 학부 학생들이었어요, 저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non-imitable. 그러니까 뭐 다 모방할 수 없는 부분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 쉽게. 차별화하고 비슷한 거로 볼 수도 있어요. 커스터머 포커스드, 고객 중심 딱 나왔죠. 네. 아, 이게 답은 아니에요. 그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학부 학생들이. 서스테이너블 해야 된다. 계속해서 서스테이너블 해야 된다. 뉴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새로운 어떤 그 혁신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플렉시빌리티. 의외로 플렉시빌리티가 있더라고요. 유연성이 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의 장점 중에 하나가 플렉시빌리티가 맞거든요. 대기업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플렉시빌리티입니다. 예. 유일하게 장점이라고 뽑는다면. 좋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한 거고요. 그때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핵심 역량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핵심 역량은 뭘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에셋.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이에요. 에셋. 뭐 리소스가 될 수도 있고요. 자산. 이걸 한번 쭉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네. 그렇죠? 그게 기반이 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트라는 게 있어요. 모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뭐 BM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여러분의 제품에 뭔가 굉장히 이 제품이 어떤 시장에서의 경쟁력, 아니면 시장에서의 필요성, 아까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필요성. 이런 건 사실은 핵심 역량을 갖기 위한 뭔가 데이터예요. 베이스 데이터. 아직 핵심 역량은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경쟁력과 이런 자산을 두 가지를 쫙 나열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따져보느냐? 자, 그래서 모트라는 건 뭐냐면 해자라고 그래요. 해자라는 게 뭐냐면 어떤 뭐 전쟁에서 우리 진지가 여기 있는데 우리 진지를 앞을 사람들이 저기 못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진을 친 거예요. 이렇게 진을 쳐놓고 이제 쉽게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들어올 수 있죠. 네. 건너갈 수 있는 건데 그나마 이 모트라도 딱 쳐놓으면 일단은 내가 핵심 역량을 찾기 위해서 방법을 이거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이 핵심 역량이고 이런 것들이 다 자산이고요. 자, 그럼 핵심 역량은 뭐냐면 저 성 맨 꼭대기에 있는 뭔가 왕관 같은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만드는데 뭐 표현을 저런 식으로 했네요. 빌 교수님은. 자,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빌 교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빌 교수님 교환 그대로 가져왔어요. 세 가지. 여러분 모트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에셋하고 모트를 찾았죠. 모트를 찾아서 쫙 리스트업을 해놓고서 쫙 고민을 해보는 거. 자, 이 중에서 자, great core 핵심 역량, 아주 핵심 역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어떤 차원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첫 번째 유니크. 다른 사람이 모방하기 어려운 것들, 듀플리케이트하기 어려운 것들, 유니크해야 되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템에서. 아시겠죠? 두 번째, important. 저 important는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의 value proposition하고 관련이 있어요. 가치 제한. 여러분 가치 제한을 왜 해요? 가치 제한을 왜 해요? as is to be 그림을 왜 그렸죠? 지금
고객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그려준 거죠. 여러분이 제품을 가지고. 그게 바로 임포턴스예요. 왜냐하면 고객이 필요한 걸 나는 제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임포턴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밸류 프로포지션에 관련되어 있는 거. 그래서 임포턴스를 제대로 찾아야 돼요. 그거는 이미 찾아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대로 as is to be 그림을 그렸다면. 그러면 유니크니스를 찾아야 돼요. 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로스예요. 성장성. 고객한테 지금 당장 중요하고 지금 가장 차별적인 부분이야. 이 아이템은. 그 누구도 여기 못 들어와. 그렇지만 앞으로 성장 안 하고 계속 성장이라는 건 확대하고도 같은 거예요. 확장을 시킬 수도 없고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그대로 간다 그러면 수익성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는 기업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성장성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차별성, 중요성, 성장성,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핵심 역량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빌 교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 빌 교수님이 창업한 센서블 테크놀로지는 핵심 역량이 뭐냐? 3차원 촉각 물리학으로 결론을 했는데 이렇게 정의하기까지 굉장히 핵심 역량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겠죠. 많이 했어요. 그 3차원 촉각 물리학. 처음에는 특허, 원천 기술, 특허로 인한 경쟁 우위의 가치를 핵심 역량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특허는 가지고 이걸 특허로 갖고 있기 때문에 원천 기술이야. 물론 뭐 훌륭해요.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훌륭해요. 그게 핵심 역량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걸 특허와 IP화 시키고 했을 때는 어때요? 차별성도 되고 임포턴스도 되고 앞으로 성장성도 되겠지만 뭔가 부족한 거야. 뭐가 부족하냐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지. 이런 부분을. 특허로 해서 그걸로 방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특허로 방어하는 한계보다는 차라리 정교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다. 우리의 엔지니어들이 그걸 개발을 해서 정교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3차원 촉각 물리학이 바로 우리의 코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고 그리고 또 이제 핵심 부품 공급업체와 독점 계약을 했나 봐요, 여기가. 그래서 그것 자체도 우리가 핵심 역량으로 볼 수 있나? 라고도 봤는데 사실은 경쟁자들이 자체 생산 방식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핵심 역량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갖고 있는 기술, 원천 기술이긴 하지만 이걸 특허로 핵심 역량을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갖고 있는 우리만의 갖고 있는 기술, 3차원 촉각 물리학이 바로 우리의 핵심 역량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빌 교수님 강의 시간이 되면 들어보고 싶겠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꼭 좀 들어보세요. 이 핵심 역량 부분은 들어보세요. 척 에드팀 같은 경우 핵심 역량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할게요. 안 하는데 척 에드팀 같은 경우는 에셋하고 모트 자산하고 경쟁력을 다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유니크 차별성이 어떤 건지 데이터 드리븐 클래스룸 레커멘데이션이 우리의 차별성이고 D&I 다양성과 에쿼티 그 다음에 인클루전 포용성이 가미된 그러한 솔루션이라는 거 그게 차별화된 거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임포턴스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밸류 프로포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테일러드 아날리시스, 어드바이스 실제로 이제 고객에 맞춤형으로 해주겠다라는 거고 그로스는
뭐냐면 이거는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뭐가 돼요? 알고리즘 더욱더 정교해지고 레커멘데이션이 이거 머신러닝 써서 나중에 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 결론은 핵심 역량은 딱 한 줄로 나와야 돼요.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유니크, 임포턴스, 그로스를 다 여러분이 찾아낸 다음에 이거를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Low customer churn is powerful moat고 our core는 클라이언트 스페시픽한 커스터머 서비스 테일러 투 인디비주얼 D&I goal에 맞춘 골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커스터머 서비스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핵심 역량이다라고 딱 얘기할 수 있어요. 한 스테이트먼트로. 아시겠죠? 아까 3차원 촉각 물리학. 그건 하나의 그냥 스테이트먼트잖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핵심 역량을 하나로 표현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어렵나요? 해야 돼요. 없으면 차별성에서 떨어질 겁니다. 만들어야 돼요. 자, 이제 비디오 하나 볼 거예요. dollarshave.com 혹시 아세요? dollarshave.com 지금 보통 우리 면도날 있죠. 면도날이 1달러짜리 면도날을 파는 거예요. 1달러짜리. 야, 질레트도 흔히 얘기하는 질레트도 있고 남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질레트도 있고 뭐 또 질레트 말고 또 뭐 있지? 얘기해 보자. 도르코? 도르코도 있고 도르코 말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그게 뭐였더라? 필립스? 필립스도 있고 면도날이 하나 더 있는데 어쨌든 거대 공룡들이 많은데 아무리 싸더라도 야 면도날 하나 팔라고? 야 그래서 이 친구가 CEO거든요. 자기가 직접 나왔어요. 직접 나와서 90초짜리 1분 30초짜리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쫙 이제 내놓은 거죠. 그걸 한번 볼까요? 그런 현재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내가 유튜브를 한번 찍어서 해보자 한 거죠. I'm Mike, founder of DollarShaveClub.com. What is DollarShaveClub.com? Well, for $1 a month, we send high-quality razors right to your door. Yeah, $1. Are the blades any good? No. Our blades are f***ing great. Each razor has stainless steel blades, an aloe vera lubricating strip, and a pivot head. It's so gentle a toddler could use it. And do you like spending $20 a month on brand name razors? 19 go to Roger Federer. I'm good at tennis. And do you think your razor needs a vibrating handle, a flashlight, a back scratcher, and 10 blades? Your handsome-ass grandfather had 1 blade and polio. Looking good, Pop-Up! Stop paying for shave tech you don't need. And stop forgetting to buy your blades every month. Alejandro and I are going to ship them right to you. We're not just selling razors, we're also making new jobs. Alejandro, what were you doing last month? Not working. What are you doing now? Working. I'm no Vanderbilt, but this train makes hay. So stop forgetting to buy your blades every month and start deciding where you're going to stack all those dollar bills I'm saving you. We are DollarShaveClub.com, and the party is on. I know karate, I know jiu-jitsu, I drive like a gangster when I'm coming to see you. See. 이걸 찍은 거예요. CEO가 직접. 네, CEO가 직접. 그 CEO가 좀 기질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약간 뭐 예전에 영화 산업이나 이런 쪽도 조금 뭘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야 이거 유튜브에다가 뭐
그 면도날 하나 팔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마케팅 뭐 마냥 쓸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로저 페더러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그 면도날 하나가 20불이래. 근데 19불은 다 로저 페더러한테 가.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거지. 그냥 1불짜리로 해서 내가 다 해줄게. 다 너한테 넣어줄게.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핵심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짭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1분 30초 동안에 저거를 딱 기획을 해서 딱 찍은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 CEO 마이크 더빈. 아주 독특하고 창조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 독창적인 영상 마케팅으로 승부를 한 거예요. 4,500불 들었대요. 그거 찍어서 이제 하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그래서 달러쉐이브닷컴이 갑자기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장에. 저거 하나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불과 몇 년 후에 2016년이죠. 유니레버가 10억 달러 인수했어요. 그 조그만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다가 그거 면도날 하나 내놓고, 그것도 거대 공룡들 사이에 틈바에 껴가지고 저 유튜브 하나 만들어서 하는 바람에 갑자기 막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한 거죠. 저 유튜브가 뜨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핵심 역량 얘기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게 핵심 역량이에요. 여기는 달러쉐이브닷컴은 CEO 마이크 더빈이 핵심 역량인 거예요, 본인 자신이. 예. 그러니까 핵심 역량을 그냥 막연하게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바로 핵심 역량이에요. 이런 거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거 뭐 면도날 하나 뭐 사실 특별한 기술이 들어갔겠어요? 단지 약간 가격 경쟁력만 가졌는데 요즘에 가격 경쟁만 가지고 사실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근데 뭔가를 만들어낸 거죠. 독특한 기질. 그러니까 CEO 자체가 핵심 역량이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저기 우리 빌 교수님이 얘기한 건데, 핵심 역량을 찾는 거는 터프한 리들, 난제예요. 터프한 난제.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핵심 역량을 찾아내죠? 그러면 그 스타트업을 스케일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스케일업을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거다라는 얘기야. 아까 같은 그런 마이크 더빈 같은 그런 걸 찾아내면 돼요. 그런 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래서 코어 부분이 끝났어요. 자, 이제 마지막 스텝, 컴피티티브 포지션. 그야말로 이제 경쟁력이죠. 경쟁하는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적 지위죠. 핵심 역량, 여러분이 찾아낸 핵심 역량을 고객한테 가치를 주는 제품으로 바꿨을 때 여러분이 얻는 거예요. 그걸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쟁적 지위입니다. 그래서 보통 컴피티티브 포지션 차트 여러분 많이 그려봤죠, 이거? 예, 기업에 있는 분들은 많이 그려봤을 거예요. 나도 많이 그려봤어요, 예전에. 많이 그려봤는데, 자, 경쟁자와의 비교를 통해서 강점과 약점을 보여주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아마도 여러분이 그린 거와 지금 이거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 X와 Y축이 있죠. 경쟁력을 비교하는 거. X와 Y축이 바로 페르소나의 프라이어리티가 되는 거야. 페르소나의 프라이어리티 1, 페르소나 프라이어리티 2. 두 개의 페르소나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경쟁적 차트를 그린 게 아마도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그래서 내가 아까 계속 누누하게 얘기했듯이 페르소나 프라이어리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페르소나의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자, 우선순위를 가지고 X축과 Y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여기 있어야 돼요. 오른쪽 상단 맨 꼭대기에. 거기 있지 않고 거기에 오히려 무슨 다른 회사가 만약에 있다? 그럼 여러분 비즈니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이제 컴피티티브 차트를 그려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 얘기고요.
그래서 페르소나의 프라이어티를 가지고 그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이거 빌 교수님이 이제 준 교환인데 페르소나 프라이어티가 그만큼 중요해요. 이 프라이어티를 가지고 밸류 프로포지션도 그렸고요. 여러분 이제 그 제품 스펙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컴피티티브 포지셔닝도 그렸고 코어도 그만큼 또 코어를 찾기 위해서도 페르소나의 프라이어티 부분이 다 들어간 겁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페르소나의 프라이어티가. 자, 이제 중요한 부분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서 여러분 지금 포지셔닝, 그러니까 그 밸류 프로포지션을 찾았죠. 지금 as is to be 그림을 찾았잖아요. 그죠? 한 장으로 딱 갖고 있어. 아니면 뭐 한 두 장 정도로 딱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컴피티티브 차트 그렸어요. 이번에 딱 그렸어. 이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은 짧은 시간 안에 고객한테 어느 순간에도 PT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왜 그럴까요? 밸류 프로포지션이 뭐죠? 밸류 프로포지션이 뭐예요? 이 고객, 미스터 커스터머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은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이 바로 이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밸류 프로포지션이죠. 그죠? 고객이 제품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게 밸류 프로포지션이잖아요. 그리고 컴피티티브 포지션 차트는 뭐예요? 포지션 차트, 여러분이 이번에 그려야 될 컴피티티브 포지션 차트는 뭐예요? 그건 당신이 적임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거기선 최고야. 왜? 프라이어티 중심으로 내가 그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얼마든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뭐 사업 계획서를 쓴다든지 뭘 할 때, 어디 가서 PT를 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잖아요?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이건데, 그런 제품이 바로 이거고요. 이 제품을 가장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예요. 라는 걸 그 두 가지가 설명해 주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네. 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거에 빌 교수님 강의 나와 있고요. 이것도 아주 좋은 강의가 있어요. 특히 첫 번째 강의는 한번 꼭 좀 들어보세요. 센서블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예요. 페르소나의 우선순위는 적기 출시하고 두 번째는 디자인 의도 구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왜 오늘따라 계속 나올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봤을 때 이제 다른 쪽에 이제 센서블 테크놀로지가 가장 이쪽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고, 초기 팀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봤을 때는 나는 이쪽에 있는 기업들은 여기도 큰 기업들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요거에 관련된 것들을 하는 기업도 있지만, 이쪽도 보면 이제 에쿼티나 인클루전 관련된 부분, 다이버시티 관련된 부분이 있고, 라이브 클래스 레커멘데이션 부분이 이제 프라이어티였죠. 이 프라이어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지셔닝 차트도 프라이어티를 기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제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프라이어티가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 내가 계속 프라이어티를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피드백 받을 때 그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게 계속 가는 겁니다. 이렇게. 뭐야? 예. 거의 다 왔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변화를 거부하는 고객. 사실은 스타트업한테는 제일 큰 경쟁자가 누구냐면요. 살아있는 경쟁자들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스타트업, 대기업, 이 정도의 경쟁자가 될 정도면 처음에 시작하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하면 할수록 가장 큰 경쟁자가 뭐냐면 do nothing customer예요. 내가 이걸 했는데 고객한테 굉장히 좋은 건데 페르소나한테도 검증받고 10명의 고객들한테 검증 다 받아서 다 해봤는데 시장에 나중에 다 나가서 봤더니 고객들이 안 움직여. 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기존에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만 계속해서 쓴 그 관성을 깨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 유사 제품의 경쟁자를 발견하고 처음에는 낙담하고 두려움하고 경쟁심이 발동해가지고 싸워서 이기게 에너지를 막 소모해요. 이건 굉장히 하수들이 하는 것들. 스타트업에. 스타트업은 고객의 요구사항 충족이라는 과제에만 집중해도 경쟁력이 생겨요. 그리고 신규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유사 제품이나 이런 경쟁자보다 더 큰 경쟁자가 바로 do nothing customer라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변화를 거부하는 고객. 이게 바로 여러분이 부딪힐 경쟁자가 될 겁니다. 앞으로. 가장 큰. 옆에 뭐 새로운 경쟁자들이 아니야.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 아시는 분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야. 소니의 워크맨.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가장 갖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거였거든요. 되게 비쌌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삼성에서 마이마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유사하게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나름 꽤 비쌌어요. 여러분, 뭐 드라마 1988, 뭐 1988 이런 거 보면은 아마 나오죠. 그죠? 예. 근데 이게 소니가 처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기 전에는, 이 워크맨이 처음에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항상 어디 뭐 음악, 뭐 흔히 얘기하는 음악 카페, 옛날에 음악 다방이라고 그랬죠. 음악 카페 가서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콘서트홀에 가서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집에서 커다란 컴포넌트, 흔히 얘기하는 전축, 스테레오와 스피커를 쭉 놓고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걸어 다니면서 음악을 듣는다라는 건 상상도, 요즘엔 다 그렇게 듣지만 그때만 해도, 저 워크맨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걸어 다니면서 음악을 듣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였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야? 결국 소니도 직면을 한 게, 대기업이지만 소니도 직면을 한 게 뭐냐면 do nothing customer가 가장 큰 경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니가 어떻게 했냐면, 뭐 여기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했냐면 문화를 만들었어요. 대기업이니까 가능하죠.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는 뭐 어떻게만,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이제 커뮤니티 같은 걸 막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이제 그 운동을 하면서 뛰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고 막 그런 캠페인도 벌리고 막 그랬어요. 저 do nothing customer를 극복하기 위해서. 극복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대박이 난 거예요. 극복을 했더니 그거를. 와,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난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 비슷한 경쟁자 상대하지 말고 스타트업은 움직이지 않는 고객, do nothing customer에 라는 미개척지를 두드려야 되는 게 바로 스타트업들이 가장 크게 하죠. 이거를 두드리냐 안 두드리냐에 따라서 유니콘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냐, 현상 유지고 차이가 나는 거죠. Do nothing customer가 여러분한테 반드시 올 거고요. 그렇게 오는 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스타트업의 성공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액션을 하라 그 얘기야. 그래서 액션. 제가 막 액션 막 떠들지만 액션을 하라. 자, 팀 액티비티. 자, 이제 코어를 정의를 해야 돼요. 자, 코어를 정의하는데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에셋하고 모트를 가급적이면 그려보세요. 네, 여기다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에셋하고 모트 여러분이 해자라는 거죠. 모트 부분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유니크니스, 임포턴스, 그로스를 찾아내서 그거를 기술을 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의 코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한 스테이트먼트 코어, 3차원 촉각 물리학. 아까 그 추억 에드팀이 만들었던 D&I 테일러드 된 어쩌고저쩌고 한 그런 부분들. 아시겠죠? 두 번째, 포지션 차트 완성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라. 포지션 차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서치를 하고 어떻게 하든 별로 어렵진 않을 겁니다. 코어 부분이 어려울 거예요. 핵심 역량을 찾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자, 사례 참조하시고 질문 다음. 질문 없으면 수업 마치겠습니다.